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나왔죠. 1번 문제가 우리 부분합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2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 3번 문제가 이제 데이터 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부분학 기능을 이용해서 하반기 신입사원 지원 현황이라는 그 표가 있대요. 그 표에서 그림과 같이 결과별로 이제 평균의 최소값을 계산한 다음에 지원부서별로 필기와 자격증 면접 이 세 가지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는데 맨 끝에 보니까 이제 결과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는 합격에 대한 그 합격의 이제 최소값, 평균의 이제 최소값이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합격에 대해서 불합격의 최소값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최소값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렇게 이제 결과별로 그렇게 이제 평균값에 대해서 최소값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지원 부서별로 지금처럼 우리 필기다, 자격증이다, 면접이다 해서 요 세 가지의 우리 평균값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쭉쭉쭉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부분합을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정렬을 먼저 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정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기준은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지원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 결과랑 지원 부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정렬할 거니까 데이터란 메뉴에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정렬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정렬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대여 상자가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기준은 결과요. 결과라는 거 찍어주고 요거 이제 내림차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둘째 기준도 우리가 추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준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 지원부서요. 지원부서에 따라서 우리 내림차순 정렬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첫째 기준과 둘째 기준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요 데이터에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합격, 그 다음에 불합격,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됐죠. 그리고 합격 안에서도 우리 지원부서에 따라서 홍보부다, 총무부다, 그 다음에 영업부다, 관리부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인사부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지원부서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부분합 작성할 때는 우리 데이터란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윤곽선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부분합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결과별로 평균의 이제 최소값을 계산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룹화 항목으로 이제 결과로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로 이제 그룹화를 시키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함수를 이제 최소값으로 맞춰주고 뭐의 최소값을 구해라? 우리 평균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에다가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결과에 체크 표시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체크 해제해 주고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곳에 체크 표시돼 있는 게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해 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부분합이니까 그냥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룹 지정을 해라. 그때 이제 결과별로 그룹 지정을 한 다음에 우리의 평균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각각 이제 결과별로 평균에 대해서 이제 평균에 대한 그 최소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첫 번째 부분합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합 만들 때 또다시 이제 우리가 부분합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합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준은 우리 지원부서별로
필기, 자격증, 면접 이 세 가지의 평균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룹할 그 항목을 우리가 이제 지원 부서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는 우리가 이제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평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필기, 자격증, 면접 이 세 가지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필기에서 체크 표시해주고요. 자격증 체크 표시해주고 면접도 체크 표시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평균은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해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딱 요 세 가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합은 우리 두 번째 부분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를 꼭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체크 해제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지원 부서별로 지금처럼 필기, 자격증,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균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각각 부서별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부분합에다가 표 스타일 밝게 16번 이 서식을 적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 스타일을 이제 집어넣을 건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는 이 그룹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 스타일 밝게 16번 그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표 서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표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밝게다, 보통이다, 어둡게다 하고 그룹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표 스타일 밝게 16번 그랬으니까 밝게 여기서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대 보니까 표 스타일 밝게 1번이죠. 그 옆에 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6번이 얘네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으면 지금처럼 표 스타일 밝게 16번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을 하게 되면 표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한 이 범위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 데이터가 G의 21번 셀에 있죠. 그 영역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고요. 우리 거에는 지금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우리 제목이 들어있죠. 해서 머리글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문제 그림이랑 서로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돼 있어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글씨 같은 게 이제 잘려서 표시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윤곽기호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우리 것도 똑같이 돼 있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작성한 걸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이제 글씨가 조금씩 잘려서 보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글씨가 조금씩 잘려서 보이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열 번호 B열이다 G열이다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 열 너비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열을 조정할 때는 B열과 C열 이 열 번호 이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가 안 잘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부서별 비품 관리라는 그 표가 있대요. 그 표에서 우리 지급일은 이제 필터에다가 부서는 이제 행에다가 그리고 이제 비품은 열로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 값에다가는 금액에 이제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를 해 달래요.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A의 15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빈 셀은 요 곱하기 기호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 이 데이터 범위에 위쪽에 바로 위에 이 행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제목과 떨어져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뭐 합계다 평균이다 그런 것도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어떤 셀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셀이나 한 칸 선택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도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엑셀에다가 이제 삽입을 할 거니까 우리 삽입이요.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표라고 있고 그 앞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하고 이곳에 써져 있죠. 이 피벗 테이블을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분석할 데이터를 이제 선택하세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내가 이 데이터 범위가 정확하게 설정된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A의 15번 그 셀에서 이제 시작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워크시트에 집어넣겠다 해서 기존 워크시트 찍어주고요. 위치 요거 이제 클릭한 다음에 A의 15번 셀, 요 셀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A의 15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각각 필드들을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쭉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지급일은 필터에 갖다 놓고 부서는 행에다가 그리고 비품은 이제 열로 처리하고 값에다가는 금액의 이제 합계를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급일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필터에다 갖다 놔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품이라는 거요. 요 비품은 이제 열로 처리해라 그랬으니까 열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값에다가는 금액에 이제 합계를 표시해달라 그랬으니까 금액이라는 요 필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 여기다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짜잔하고 만들어졌네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빈셀은 이제 곱하기 끼고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비어있는 셀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끼고 그거 이제 집어넣으래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아무 곳이나 한번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죠. 요 피벗 테이블 옵션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레이아웃 및 서식 요 탭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우리 빈셀 표시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곱하기 끼고 그거 이제 하나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빈 셀에 이렇게 이제 곱하기 끼우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도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분석 작업 3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영업이익 분석표는 상품 단가 그리고 판매 수량, 지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얘네들을 이용해서 영업이익률을 계산한 것이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표에서 영업이익률 얘를 이제 계산할 때 지금 이 위에 있는 상품의 단가다, 판매 수량이다, 지출이다, 매출액이다, 영업이익이다 해서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영업이익률을 계산을 했대요. 그때 이제 데이터 표 기능, 요 기능을 이용해서 판매 수량이랑 지출이 이제 변동에 따른 그 영업이익률을 F의 4번부터 I의 8번 영역에 계산해라. 지금 이 영역에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지출, 원래 가지고 있던 지출이 200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판매 수량이 지금 1000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지출의 값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변동이 되고 그리고 판매 수량이 각각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그때 이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 달라는 거죠. 지금 우리 영업이익률 여기 우리 B의 8번 셀에 계산이 돼 있잖아요. 이 셀을 찍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우리 영업이익률을 계산을 했대요. 근데 지금 내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이 표에는 우리 이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는 그런 식이 있어요? 없어?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 B의 8번 셀에 이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으니까 이 식을 우리가 복사해서 이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B의 8번 셀을 찍어주고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서 이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수식을 전부 다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요. 그럼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2의 3번 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2의 3번 셀을 땅 하고 이제 찍으면 우리가 이 셀에 들어있던 그 수식이 없어지면서 2의 3번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이제 수식 요거 이제 복사를 했으면 여기서 이제 ESC 키 우리 키보드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 우리 ESC라는 버튼이 있죠. 그 버튼을 이제 한번 누르라고요. 눌러놓고 그리고 2의 3번 셀, 이 셀을 찍어주고 컨트롤하고 V를 누르라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식이 이제 복사가 됐어요. 똑같은 수식이 복사가 됐기 때문에 결과값도 이제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표시할 곳이 지금 이 범위에다가 이제 표시할 거니까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표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예측이라고 있고요. 이 예측에 보게 되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데이터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표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상자가 짜잔하고 생성이 됐죠. 여기서 이제 행 입력셀이랑 열 입력셀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 행 입력셀에다 뭘 찍냐? 내가 이곳에다가 이제 영업이익률을 나타낼 건데 그때 지금 내가 여기다가 계산한 그 수식 있죠? 그 수식에서 지출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 그리고 판매 수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 그때 이제 영업이익률을 구해달라. 그걸 이제 우리가 행입력셀, 열입력셀로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지출이 변동되는 그 금액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판매 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들어 있죠. 해서 요 행 입력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원래 내가 여기다가 복사했던 그 수식 있죠? 그 수식에서는 내가 판매 수량을 원래는 이걸 가지고 계산했었다. 그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이제 영업이익률을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행 입력셀에다가 B의 4번 셀을 찍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열 입력셀에다가는 지금 지출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때 원래 이곳에서 이제 계산된 그 수식에서는 그때는 지출을 원래는 이걸 이용했었다. 그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지출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할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냐? 그거 이제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 입력셀에다가 B의 5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 입력셀, 열 입력셀 요것만 이제 똑바로 찍어주면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도 같이 한번 작성해 봤고요. 피벗 테이블도 같이 작성했고 그리고 데이터 표도 같이 작성해 봤는데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우리 부분합에서 이제 그룹할 항목이 이제 2개였던 거 그거 빼고 나면은 뭐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해당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요. 문제 풀다가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